자, 곱셈 정리와 그거에 이은 이제 조건부 확률까지 같이 볼게요. 곱셈 정리가 뭐냐면 이제 교집합을 구하는 거예요.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하는 상황인 건데 별건 없고 이제 한 번에 볼 수가 좀 없을 때 이제 A의 확률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B의 확률을 곱하기로 이제 가져가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이미 A를 고려했기 때문에 이 B를 볼 때 그냥 B를 봐버리면 안 돼. 그래서 A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B를 봐야 돼서 A라는 조건을 걸어준다 라는 걸 이렇게 표시하고 중간에 봐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집합에서 조건제시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이 바 앞에서 이렇게 있는 대상을 여기 뒤에 조건이 수식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뒷부분이 조건이다. 이미 A라는 사건이 벌어졌으니 A에 따른 그 결과의 변화를 조건을 전제로 B를 살핀다. 뭐 이런 얘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주머니에 이렇게 흰 구슬 2개랑 뭐 검은 구슬 3개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차례대로 흰색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빨간색이 나오는 경우를 본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이 흰색이 나올 확률이 5분의 2죠. 자,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을 때 기존에 있던 빨간색인 확률을 5분의 3으로 고려해서 곱해주시면 이거는 옳지 않은 상황이 되겠죠. 왜냐면 흰색이 나간 순간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 확률은 5분의 3이 아니고 4분의 3으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어떤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된다. 뭐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순서는 상관이 없어서 이 B를 먼저 보는 경우도 비슷하게 진행이 돼요. B를 먼저 봤으면 그 다음 A를 볼 텐데 이때 A는 당연히 뭘 고려해서 B를 고려해서 봐야 되는 거고, 많이들 헷갈려하는 게 이 순서 때문에 이 확률이 누구 건가 라고 많이 헷갈리는데 한국말로는 이제 B가 일어났을 때 A 확률을 말하는 건데 영어식 표현이다 보니까 순서가 이거랑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뒤에 수식한다 라는 측면에서는 앞에 주어가 온다. 이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결국 확률의 주인 자체는 누구다? A다. A의 확률인데 누구에 따른 B의 결과에 따른 변화한 A의 확률이다. B를 조건으로 한 A의 확률이다.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된다는 거, 이거랑 비슷하죠? 그거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을 띄워와서 조건부 확률이라고 말하는 건데, 조건이 달린 확률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PA 바 B, 즉 B를 전제로 했을 때 A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는 얘가 B가 전체가 돼요. 전체가 변경된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은데, 식을 정리해봐도 이렇습니다. 이 식을 이용하는 건데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분모에 P, B가 오겠고 B 중에서 P 하고서 A 교 B를 보게 되어 있는 거잖아. 즉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어떤 주사위에서 던졌는데 주사위에서 짝수가 나왔을 때 이 중에 소수가 나왔을 확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짝수는 이미 나왔다고 결정이 되어 있어. 근데 그게 소수일 확률 같은 걸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표현 어떻게 하냐면 P하고서 앞에 소수, 확률 자체는 소수거니까, 그치? 근데 전제가 뭐야? 짝수. 이렇게 쓴다는 거죠. 짝수 중에 소수니까 나는 전체가 기존과 같은 이 6가지 모두가 아니고 요 중에서 봐줘야 된다는 거를 알아차려야 돼요. 당연하죠, 그죠? 짝수 중에서만 보라 그랬으니까 이미 짝수는 결정이 되어 있어. 그럼 그 중에 소수는 누밖에 없어? 2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얘를 우리는 아까 배운 대로 써보면 여기 짝수일 확률 2분의 1 중에 소수일 확률 6분의 1, 짝수 중에 소수일 확률이 2니까 6분의 1이겠죠. 하여서 분모 분자에 지금 6 곱해주면 3분의 1,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직관적으로 보셔도 괜찮아. 2, 4, 6 중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보면 바로 3분의 1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 이 식을 쓰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 상황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보면 A, B에 대해서 PA
PB를 준 다음에 뭐 요 부분도 줬어요. 그리고 B바 A를 줬죠. B바 A. 조건부 확률, 조건제시법이랑 똑같은 표현이죠. B의 확률인데 A 중에 B를 봐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집합이니까 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저번처럼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 0.5, 그 다음에 여기 0.4 채울 수는 없네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보면은 여기죠. 0.2. 이게 이제 헷갈리시면 이렇게 드몰간의 법칙 이용해서 진행하셔도 돼요. 여기 맞죠? 합집합의 나머지니까. 그럼 이랬을 때 이제 이 부분을 상정하면 우리가 문제 처리할 수 있겠죠. 전체 1이니까 0.4 더하기 0.5 한 다음에 저 x라고 할게요. 이 x 부분을 뺀 게 바로 이 부분이 될 거고, 중복 제거한 거야. 플러스 0.2까지 한 게 전체 확률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이게 0.8이 되는 거죠. 그래서 0.9-x가 0.8 계산은 쉽게 될 거고, 집합에서 우리가 합집합 구할 때랑 비슷한 거야. 이게 0.1이니까 여기는 0.4, 그 다음에 여기가 0.3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근데 질문이 뭐였냐면 PB바 A였으니까 처음이니까 식으로 한번 해보면 PA 중에 PA교 B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PA가 뭐냐면 요거죠. 요거. 그죠? 그러면 얘가 0.5, A교 B는 요만큼이기 때문에 0.1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5분의 1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건데, 식을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느껴야 돼. 전체가 A로 이미 고정됐죠? 이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고, A라는 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A 중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 중에 B에 해당하는 건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0.5분의 0.1 얻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치?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문제. 비슷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전체 300명을 대상으로 제2외국어 선택을 조사해 만든 표인데, 임의로 뽑은 학생이 일본어를 선택하는 학생일 때, 자, 이때 앞이 조건인 거죠. 근데 우리가 원래 확률 볼 때 때 앞에가 전체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어 선택한 게 전체고, 얘네들은 이미 배제돼 있잖아. 요 중에서 보면 되는 거지. 이 중에서 그 학생이 여학생인 거는 요만큼이니까 다른 건 고려할 필요가 없어. 즉 135분의 75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되죠. 편하게 보세요. 공식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자, 이거 약분해보면 5로 나눠주면은 27, 그 다음에 여기가 15가 되겠고, 한 번 더 되네요. 3으로 9분의 5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2개의 불량품을 포함하여 12개의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씩 2번 꺼냈을 때 2번 모두 불량품이 아닌 제품을 꺼낼 확률을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뭔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조건을 고려하면서 확률을 변형시키면 될 것 같아. 그럼 처음에 확률이 12분의 하나씩 꺼내는 거니까요. 한 개씩 2번. 불량품이 지금 2개 있기 때문에 나머지 10개는 정상이죠. 10개가 정상이기 때문에 그 녀석을 꺼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에는 정상품이 하나 줄었잖아. 전체도 그럼 하나 줄었고 정상품은 9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약분해주면 여기가 3, 4 이렇게 해서 5, 2니까 22분의 15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꽤 높은 확률일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떤 축구팀은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7, 비가 내리지 않을 때 0.5라고 하자.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0.2일 때 이 팀이 내일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죠. 자, 그러면 이 루트를 좀 조사를 해주면 비가 온 다음에 얘가 이길 수도 있겠고, 비가 오지 않고서 이길 수도 있겠고, 이 경우를 전부 다 고려를 하자는 거니까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으니 더해주면 되겠다 라는 게 우리가 덧셈 정리, 덧셈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고, 비가 올 확률은 지금 현재 얼마? 0.2였죠. 그럼 비가 올 때 이기는 건 0.7이니까 그거에 맞는 이제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가 오지 않는 거는 이제 비가 올 확률의 반대니까 0.8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때 이길 확률은 변화가 있을 거야. 그거에 전제 하의 확률을 잡아줘야 되니까 0.5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얘네들은 뭐 여사건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럼 이게 두 개 더해지게 되면 이게 0.14, 그 다음에 여기가 0.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 더해준 0.54가 전체 이길 확률, 모든 경우의 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느 학급 학생은
60%가 안경을 쓰는데 시력 검사 결과 안경 쓴 학생의 24분의 1과 쓰지 않은 학생의 10분의 1이 재검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재검 요청을 받았을 때 이 학생이 안경을 썼을 확률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상황이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띄어요. 재검 요청을 받느냐 안 받느냐와 안경을 쓰냐 안 쓰냐. 그렇죠. 그럼 이거 아까 집합처럼 보면 좋거든요. 표를 이제 그리셔도 좋고 저는 이제 표를 그려서 그게 결국 집합이죠. 안경을 쓴 녀석과 안경을 쓰지 않은 녀석, 재검 요청을 받은 녀석과 재검 요청을 받지 않은 녀석 이렇게 보면 되겠죠. 60%가 안경을 쓰는 거니까 이제 비율, 퍼센트로 이제 가져가셔도 좋고 아니면 저는 그냥 편의상 100을 전체로 보고서 숫자를 한번 써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60 이라고 이제 한다면 이쪽이 40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안경 쓴 학생의 24분의 1이 재검 요청을 받는다 그랬어. 이 녀석이 24분의 1이니까 24분의 1 곱하기 60 한 녀석이 바로 재검 요청을 받은 녀석이겠고 계산이 지금 해보면 여기가 5죠. 여기가 2. 그래서 숫자가 좀 안 좋은데 2분의 5. 여기가 2.5라고 쓸게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안 받았겠죠. 그래서 57.5가 여기 살아남는 거고 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걸 200으로 고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안경 쓰지 않은 학생의 10분의 1이 요청을 받는 거니까 40명 중에서는 10분의 1 쉽죠? 이거 4고 여기는 36이다. 이렇게 채워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러 가봅시다. 일단은 전체 학생 중에 임의로 택했는데 걔가 재검 요청을 받았대. 그러니까 이미 요 안으로 줄어든 거야. 더 이상 이쪽은 존재하지 않아. 전체, 얘가 전체고 전체의 변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가 전체가 되는 거죠. 이 학생이 안경을 썼을 확률 뭐 쉽습니다. 요거 말하는 거죠. 2.5. 자, 계산 편의상 이제 10을 곱해주면 65분의 25가 되겠고 5로 약분해주면 여기가 13 그리고 여기가 5가 되겠습니다. 정답 13분의 5. 뭐 간편하게 체크해낼 수 있겠죠.